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분이 오셨죠? 네. 자, 미국 증시가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네, 아무튼 그런 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 상황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가 일단 상승 출발해서 이제 상승 마감이 됐고, 나스닥도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둘 다 1%대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유럽도 다 올라갔네요. 네, 유럽도 보면 1.6%대, 프랑스 1.1%대, 독일도 1.4%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많이 빠졌나라는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기대감, 상승에 대한 어떤 뭔가 뭐 바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올리는 모습들. 제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어제 저녁에 설명해 드릴 때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갔다. 한 번 정도는 올라가줘야 된다. 근데 이게 아직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이다라고 이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때요? 일단 반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금융투자가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단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뉴스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뉴욕 증시 금융 빅테크 저가 매수세에 다우지수가 올랐다. 금융 빅테크 금융주하고 빅테크가 다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지금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한번 봐볼까요? 네, 비트코인 하락. 미국 증시를 보는 게 먼저인데, 네, 이렇게 막 헷갈리는구나.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뉴시스에서 나온 뉴스 한번 봅시다. 누가 올라갔냐? 자. 은행주가 상승 견인을 했다. JP모건이 6.2%는 올랐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 봅시다. JP모건은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았다. 자, 얘네가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은행주들이 사실은 이제 얘네들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예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것들보다는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훨씬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었어요. 지난번까지 나올 때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긍정적 실적 전망. 뭐지? 일단 은행은 은행이란 이건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근데 시티, 그 다음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같이 끌고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일부 수입 관세 인하 검토 발언. 이거는 또 애매한 부분이다. 그죠? 왜냐면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2018년, 2019년 조정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되돌리겠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이런 것들은 조금, 네, 애매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본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중 관세 인하를.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왜 대중 관세 인하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건데, 야, 이것도 지금, 네, 실질적으로 뭐 물가를 낮추기 위함이다 어쩐다라고 하지만 중국 달래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러시아를 이렇게 뭔가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또 우리가 좀 도와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고, 야, 이거 조금 애매한, 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 여우 같은 것들이 또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꿍덕꿍덕을 했겠죠. 네, 그런 상황. 어쨌든 이거는 증시에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수가 일단은 반등을 좀 했다라는 내용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긴 되겠는데 뭐 특별하게 나올 만한 그런 재료들은 없어요. 대신에 은행주들의 반등.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 이런 것들이 일제히 나타났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내용은 지금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뭐 계속 더 남아있어 라고 하고 압박해서던 내용들이 좀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채 수익률은 2.785에서 2.875로 조금 올랐고,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뭐 금리 상승, 뭐 지역적 리스크,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단기적인 변동성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느 것을 볼까요? 아까 보니까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한 ETF가 올 들어 수익률을 35%나 올렸다. 아, 떨어질 때 베팅을 한 것이 돈을 좀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는 거꾸로 투자했다, 인버스에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도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이든발 원전 반도체주 잠시 숨통이 트였다. 이때 가장,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가장 많이 풀어준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네. 반도체, 자동차, 들렸다 간 거,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뭐 근데 주가가 크게 뛰었다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뉴스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런 포인트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훈풍이 불고 있다. 네. 그건 다행이죠. 훈풍이 불고 있는 건 다행이고, 양국 정상 공동 성명에 외환시장 협력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게 이 원전 반도체 기업을 중심적으로 네, 뭐 협력을 해서 동맹을 하겠다. 뭐 특히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한미 동맹 뭐 이런 쪽 얘기 나왔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이니까. 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원전주는 왜 안 올라요? 괜찮아요. 걔네들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었지만 한신기계는 조금 내렸어요. 그죠? 네. 뭐 많이 내린 건가? 네,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좀 변화가 좀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책주로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바이든이 와가지고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 더 끌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올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이 하나씩 다 실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아예 안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재개발, 리모델링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네,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게 원자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 놔두셔도, 이제 뭐 최근에 좀 떨어졌었잖아요. 이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섰다. 이쪽이 전부 다 미국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코스닥 쪽에 뭐 LNF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 나오는 모습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갈 수 있게도 생각되는데, LNF는 좀 너무 시끄러워. 그죠? 또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시면 여기 어디에 뉴스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LNF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라갔다. 모르겠다. 근데 그런 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계속 여기 있네요. 한미 정상회담 수혜 기대감으로 LNF가 장중 신고가, 2차전지 관련이 다 올랐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 성장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성장 부분을 끌어당겼냐 안 당겼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냥 그 다음에 되게 오늘 개미 네, 수박 겉핥기다. 네. 그 다음에 검은 사막을 믿었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검은 사막을 믿었는데 개미만 손실됐다. 외국인은 돈을 벌었다. 뭐 이거 늘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검은 사막을 뭐하러 믿었지? 게임주라서 가장 큰 손해를 안겨준 종목은 펄어비스다. 펄어비스에 대한 개인투. 이게 지금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게임주 꼭대기에서 그냥 막 좋다 하니까 그냥 거기서 우와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은 거 아니지.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수익률이 양호한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밑에서부터 사요. 또는 위에서부터 물렸다. 어쩔 수 없이 물릴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물리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딱 평단가 낮춰놓은 다음에 좋은 얘기 딱 터뜨려가지고 빵! 꼭지점에서 한 번 더 좋은 얘기 빵! 그 다음에 내가 팔죠. 그러면 개인들은 들어와서 와르르. 네. 이게 계속 똑같은 거에서 반복이거든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지들 조금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조금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사는가 보다라고 하고 개인들이 사는데 이게 실제로는 사는 게 아니죠. 왜냐면 좀 사는 척 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는 척. 네. 아니 5개 사고 10개 팔면은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 위에서 꿈뻑 속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지, 목표 주가 높다 그러지, 외국인도 사고 있지, 주가도 올라가 버리지, 이렇게 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게임주들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뭔가 얘네들 오버해서 친절한 것 같다. 우리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아니면은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그냥 막 뭐 해드릴까요? 너무너무 친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오늘은요, 게임 뭐 이런 종목들, 참 이거 이상하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그런 전략들 좀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임주들은 당분간 좀 올라오기 힘들어요. 뭐 기술적 반등들 나온다라고 하지만 조금 올라가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속보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대중관세. 이게 아주 뭐 좋은데, 이 대중관세 인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한, 그런, 또 다른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원숭이 두창 공포, 바이오주 벼뜨나,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작게, 이제 그 구분이 되는 부분이지만, 코로나도 처음에는 감기로 취급이 됐었죠. 이 원숭이 두창은 사실은 이게 저렇게 됩니다. 이게 향토병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취급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전염성, 중증도 이런 것들이 낮은 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심각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게 나왔다. 또 다른 전염병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섰던 거 보고 놀라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 시약 개발과 평가까지 이미 완료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천연두 백신 접종 이거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이제 85% 예방할 수 있고, 국내에 유입됐을 때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약이 없던 코로나와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만약에 또 종목이 들썩들썩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해야 되겠네요. 내가 오늘 너무 그분이 강하게 오시는 바람에 다른 때보다 더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뭐 뿌듯한 건가요? 아무튼 어쨌든 시황적인 부분들을 이제 겉핥기로라도 조금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일단 장이 좀 올랐잖아요. 장이 좀 올랐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이것도 좋은 게 있네. 이거 하나 더 봅시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르다. 이거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막 서로 싸움박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괜찮은 모습이네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이 실적 부분이 좀 이렇게 나빴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2분기 때 거 봐라. 상품 소비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민간 소비 부문이 부진이 아니라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안 좋아도 2분기 때는 좋아진다. 이 경제지표하고 실적하고 같이 조금 뒤집어졌다, 순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이란 것은 쌀 때, 사놓으면 아무 때나 팔아도 비싸게 팔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요.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또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금융투자가 밀고 올라간 그 뜻이 어디에 다다를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마무리 좀 할게요. 요즘에 몸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